안녕하세요. 경필 유튜버입니다. 이 시간에는 25 패턴 흘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림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림체는 자신의 정자체에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자체가 다른 형태의 글꼴을 가지고 있는데 흘림체를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흘림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흘림체를 습득하시면 여러분들의 정자체 혹은 흘림체가 어느 한쪽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다른 서체가 망가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흘림체는 반드시 자신의 정자체를 기본으로 흘림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자체에서 흘림체 요소만 가미를 해서 흘림체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일단 기억은 똑같이 적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 선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정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각이지게 쓰지만 흘림체에서는 이제 약간 속도가 조금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세로 모음을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서 세로 모음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각진 부분이 조금 부드러워진다는 거 외에는 크게 균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음에 따라서 아, 야, 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흘림체에서는 아는 똑같은 모양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 점은 정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위에다 찍어 주셔도 되는데 흘림체에서는 꼭 여기 칸에 보조 라인이 있는 위치에다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글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정자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야하고 여 같은 경우에 이제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점 찍는 위치는 이렇게 3등분 한 영역에서 찍기는 찍는데 야 같은 경우는 찍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시겠죠? 약간 디귿을 쓴다는 기분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다음 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이죠. 그래서 약간 올라가게 둥글게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도 약간 디귿을 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쪽 모음으로 오는 아, 야, 아래로 여기 아래로 긋는 요 정도 위치에서 아래로 긋는 여. 그래서 약간 디귿을 쓴다는 기분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모음이 오고 받침이 올 경우에 이제 어떻게 적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역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적어 봤습니다. 왼쪽에서 쓴 기역은 약간 초보자들이 쓰거나 아니면 뭐 기호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역은 궁서체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휘어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여기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쓰는 기역입니다. 그 다음 내리는 건 여기까지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받침과 흘림체에서는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서 아래로 이렇게 가서 원하는 받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억은 편하신 대로 적어 주시고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적어 보겠습니다. 앞에 기억처럼 이렇게 요 옆에 요 기억과 비슷하게, 그 다음 보조선 따라 내려주시고 찍어서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다른 모음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같은 모음일 경우에 이제 흘림체는 특징이, 일단 정자체는 모든 자음과 모음의 어떤 획들을 이렇게 펜을 딱딱 이렇게 끊어서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기고 다시 쓰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흘림체에서는 가능하면 한 번에 쓸 수 있게 이어서 쓴다는 게 흘림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을 적어 주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모음이 연결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한번 직접 써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여 모음과 야 모음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모음 같은 경우엔, 자, 잘 보세요. 기억 쓰는 건 똑같이 써주시고요. 내려 긋는 것도 똑같이 내려 그어 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야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잖아요. 정자체로 말하면 요렇게. 자, 거기서 이렇게 디귿을 쓴다는 모양으로 가지고 요렇게 오면 됩니다. 좀 어렵죠? 요렇게 올라가서 디귿을 써준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 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서 어까진 적어 주시고 여기서 떼지 마시고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어렵죠? 첫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면 아래부터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 아래로 단독 모음이 올 경우 기억은 뭐 똑같죠? 요거랑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오모음 같은 경우에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흘림체가 모든 글씨를 흘려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자체와 비슷하게 쓰는 글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글자들만 조금 유의해서 쓰시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실 때는 뭐 얼마든지 변형해서 흘려 쓰셔도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한금 찍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되고, 우하고 유는 옆에 있는 글씨니까 옆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모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의 모양이 바뀝니다. 물론 안 바꾸고 써도 됩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기억대로 흘려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모음. 자, 이번에는 흘려 쓰지 말고 똑바른 기억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받침 영역에다가, 네, 이 가이드는 제가 정자체 쓸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이 보조선을 따라서 모음이 적힌다는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여기 아래는 받침 영역이죠. 아래 그 균형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U라는 모음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U는 이쪽으로 여기 보조 점 찍힌 방향으로 한금 그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럼 으 같은 것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 각지게 써볼까요? 이렇게 적고 살짝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쓸 경우에는 여기 우하고 조금 가독성의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로 그대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이응 적어 주시는 게 우, 그냥 바로 이렇게 이어서 쓰면 이응이 됩니다. 긍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그 주획과 이렇게 살짝 이어서 쓸 때 나타나는 요 선의 굵기가 비슷하게 지금 제가 썼는데 원래는 좀 차이가 나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균형을 익히고 글씨 연습하는 데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 받침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욱자가 아니라 기역 받침입니다. 윽입니다. 윽. 그래서 뭐 우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 좀 유의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침은 어떤 모음에서 이어서 이렇게 와서 그대로 기역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다시 한번 제가 글씨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응은 나중에 저기 밑에서 쓰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살짝 안 띄었네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몸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받침 영역 위까지 적어 주시고 아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아래 모음이 오든가 오른쪽으로 오른 모음이 오든가 어쨌든 이어서 이렇게 적어 준다는 거, 이어서 이렇게 적어 준다는 거,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흘림체의 첫 시간으로서 지금 정자체하고 똑같은 오른 모음이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자체랑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야하고 여의 필법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흘림체에서 정자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야하고 여 정도는 이렇게 흘려 쓰지 않으셔도 좀 더 단정한 글씨가 되니까 일단은 여기 간자 글씨, 요게 지금 완전히 다르죠. 흘림체하고 정자체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렇게 아래로 모음이 오는, 아래 모음과 받침이 있는 꼴,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이었어야 되는 받침 글꼴, 요런 유형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오른 모음에 받침이 오는 경우, 그리고 아래 모음에 받침이 오는 경우, 이 두 경우는 완전히 정자체와 흘림체의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할 두 가지 글씨 꼴입니다. 오른 모음의 받침, 아래 모음의 받침, 이렇게 오는 것들 유의를 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기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글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자체를 확립하신 후에 흘림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